기원전 480년 테르모필레 협곡.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형과 전력 속에서도 단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이 수십만의 페르시아 대군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일당백의 전사가 되었고 어떤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의 군사 교육, 사회 통치, 그리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전투 중 하나인 테르모필레 전투의 모든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스파르타에서 인간의 생명은 곧 군사적 가치로 환산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마을의 장로들이 그의 몸을 검사합니다. 팔다리 균형, 눈의 초점, 물음의 힘 모든 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약하거나 기형이 있는 아기는 타이고게타스 산의 절벽 아래 버려졌습니다. 이 비인간적인 선택은 스파르타가 개인보다 집단의 생존을 얼마나 우선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국가적 생존 전략이자 철저한 인간 선별 시스템이었습니다. 7살이 되면 스파르타 소녀는 가족의 품을 떠나 국가의 손에 맡겨집니다. 아고게라 불리는 교육 체계는 학교라기보다 군사 생존 훈련소였습니다. 아이들은 신발도 없이 거친 땅을 걷고 겨울에도 얇은 옷 하나만 허락됐습니다. 끼니는 충분하지 않았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굶겼습니다. 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도둑질을 하게 만들고 들키지 않는 법을 익히게 하려는 것. 단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아고게에서는 또한 말수가 적을수록 칭찬받았습니다. 스파르타식 화법, 짧고 정확하고 감정 없는 표현은 어릴 적부터 강제로 주입되었습니다. 감정은 약함으로 간주되었고 침묵은 강인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기에 복종, 규율, 집단을 위한 희생까지. 아이들은 인간이 아닌 국가의 무기로 길러졌습니다. 아고게의 본질은 경쟁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평가였고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였습니다. 훈련과는 늘 비교했고 가장 뛰어난 소녀는 에이렌이라는 소집단의 리더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어린 훈련생을 통제하고 명령하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반면 성과가 낮은 아이는 조롱당하고 공개 체벌을 받았습니다. 채찍은 살을 찢었지만 마음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했고 육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군사적으로 조영했습니다. 강한 전사란 단지 강한 몸이 아닌 철저히 순종하고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아고게를 통과한 18세 청년들 중 일부는 크립테이아라 불리는 비밀 조직에 선발됩니다. 이들은 밤에 홀로 다니며 무기를 들고 헬로타이, 스파르타의 농노 계급을 살해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목표도 없습니다. 단 하나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것. 이 작전은 헬로타이에게는 언제 어디서든 죽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젊은 스파르타 전사에게는 통치는 피로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새겼습니다. 크립테이아는 단순한 폭력이 아닌 정치였습니다. 공포를 제도화하고 살인을 교육의 수단으로 삼는 체계. 스파르타의 통치는 칼끝에서 나왔습니다. 스파르타 시민권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세가 되어도 진정한 성인은 아니었습니다. 정식 병사가 된 후에도 30세까지는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했더라도 아내와 함께 살 수 없었고 매일 같은 집단, 같은 식사, 같은 병영생활, 같은 규율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개인은 없었습니다. 사적인 공간도 사적인 시간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먹으라 하면 먹고 자라면 자는 삶. 그들은 스파르타 시민이기 전에 국가의 병기였습니다. 스파르타 인구의 절대 다수는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90% 이상은 헬로타이라는 농노 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땅을 일구고 수확의 절반 이상을 시민 계급에 바쳤습니다. 헬로타이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었고 반항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스파르타는 매년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형식적이지만 이 의식을 통해 스파르타 시민은 헬로타이를 언제든 죽일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 폭력이자 구조화된 공포 정치였습니다. 헬로타이의 반란은 수차례 있었지만 철저히 진압당했습니다. 스파르타는 내부의 적을 외부의 전쟁보다 더 철저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들의 자유는 누군가의 공포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1세는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침공해 옵니다. 그리스 연합은 절박한 상황에서 협곡 지형인 테르모필레를 선택합니다. 좁은 길목은 대군의 이점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죠. 이일째 밤, 스파르타와 그리스 연합군은 여전히 협곡 입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수차례 공격에도 번번이 무너졌고 협곡의 좁은 지형은 그들의 수적 우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한 인물이 페르시아 진영을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에피알테스. 테르모필레 근처 마을 트라키스 출신의 목동이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로 스파르타군에 입대하지 못했던 그는 전사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함께 배제된 자로서의 소외감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크세르크세스에게 돈과 명예를 대가로 거래를 제안합니다.
바로 협곡 뒤를 돌아가는 산길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었죠. 이 산길은 아노파이아 고개라 불리는 비밀스러운 우회로로 테르모필레 협곡의 후방으로 연결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원래 나무꾼들과 목동들만 오가는 좁고 험한 길이었지만 병사 수천 명이 통과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그의 정보를 믿고 정예 병력인 불사부대 1만 명을 산길로 보냅니다. 숲과 어둠을 뚫고 그들은 조용히 움직였고 그날 밤 스파르타 진영은 자신들의 후방이 이미 뚫렸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레오니아스는 정찰병을 통해 산길의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그는 상황을 직감하고 대부분의 병력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남습니다. 스파르타 300명 그리고 테스피아이, 테바인 병사들이 함께 최후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택합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시간을 벌고 그리스 전역에 경각심을 주는 것. 3일째 아침 스파르타 전사들은 앞뒤로 포위된 채 전투에 나섭니다. 레오니아스는 전사하고 병사들은 그의 시신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웁니다. 마지막엔 칼조차 남지 않아 맨손으로 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 이후 아테네는 살라미스의 전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는 독립을 지켜냅니다. 스파르타는 강인함과 규율의 대명사였지만 동시에 변화와 문화의 유입을 거부했던 폐쇄적인 사회였습니다. 철저히 무장을 갖춘 전사국가는 결국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스파르타라는 이름은 생존, 훈련, 인내, 그리고 죽음을 불사한 충성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레오니아스의 한마디 모론 라베 와서 가져가라는 그 외침은 자유를 향한 저항의 언어로 남아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헤쳐 보겠습니다.